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광산갑의 박균택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맨날 늘 그 전화로만 취재를 하고 스튜디오에는 저희가 처음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첫 출연자께는 저기 하얀 카메라 예. 보시고 저기 4K 카메라는 건데요. 화면이 엄청 잘 나옵니다. 예, 보시고 전 세계에서 취재 편의점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박균택입니다. 장윤선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막 예.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윤선 TV 아니고 취재 편의점입니다. 아, 취재 편의점.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천막농성 시작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천막을 치셨습니까? 그 국회 그 의사당 네. 본청 건물 예. 계단 앞쪽에 설치했습니다. 야, 본청 2층에 예. 거기 주로 세월호 가족분들이 농성하시던 곳인데,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초선 당선인들이 지금 농성을 하는 건데 최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농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최상병 그 특검법이라는 것이 그 꽃다운 그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그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또 그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그 은폐 세력이 누군가 공권력을 왜곡되게 행사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확인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인데 이것을 거부할 뜻을 드러내는 걸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서 네.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전 광주지검장을 하셨습니다. 검찰에 몇 년 계신 겁니까? 제가 25년 재직을 했습니다. 25년간 검찰에 계셨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겠네요. 예, 알죠. 함께 일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한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 검사 수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사람 됨됨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균택 당선인 눈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검사 시절에. 남자답죠. 남자 나와요? 예를 들어 폭탄주도 시원스럽게 잘 마시고 네. 함께하는 후배들 잘 챙겨주고 예. 의리도 있고 손도 굵고 예. 그런 장점이 많은데 예.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예. 그것은 어떤 동네 네. 어떤 그 선후배 간의 예. 멋진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것들이지 예. 과연 그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예.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게 적절한 것인지 예.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친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검찰에 있을 때나 예. 지금이나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 나와 친한 사람 인사 챙겨주기 네. 그다음에 내 어떤 그 목소리만 중시할 뿐 남의 네.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는 이런 모습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의 어떤 이런 난맥상 같은 것들도 개인의 그 장점이 네. 갖는 그 장점에서 딱 그치고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공적 마인드가 없는 네. 이런 그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네. 태도 때문에 저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근데 도대체 술을 얼마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사실 대통령 오랜만에 서울의 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서대문 영천시장에 방문을 해서 뭐 수산물 파는 가게 앞에서 뭐 멍게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소주만 딱 한 병 있으면 되겠다 그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대통령이라면 이게 좀 얼마나 어려우냐, 예.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제도 개혁을 바라느냐 이런 걸 묻지 거기서 그냥 소주가 필요한 소주 딱 한 병만 있으면 되겠네. 이 농담이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아마 실제 그게 아마 평소의 모습이고 평소의 사고방식이고 관심거리가 아닐까 저는 그 평소의 생각을 관심거리다. 합니다. 예. 예. 안타깝죠. 네. 근데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필요할 땐 술도 마셔야 되는 거지만 술이 중심이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아마 본인이 그렇게 표현도 했고 네. 또 평소에 그 어떤 그 사고 방식 네. 이런 것에 비춰보면 네. 아마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구나 본인까지 예. 본인의 그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본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네. 더더구나 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 보여지는데 예. 그건 그 정말 본인이 그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끝까지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어떤 그 본인의 그 불행을 그 궁극적으로 보면 예. 순간적으로는 그 거부권 행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치 역정을 보면은 네. 그 결국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동문서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앞서서. 전직 검사이신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어떤 맥락으로 그 답변을 해석하십니까? 평소에 좀 즉흥적인 특성을 갖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자회견장에서 네. 말하는 내용들은 뭐 숙고도 하고 예. 또 연습도 하고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예.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책성 당부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수사 외압이 예.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그의 앞선 상황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쟁점을 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쟁점 피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네. 명품 뭐 저 크리스찬 디올입니까? 백 문제. 예. 이거 경우에도 보면은 예. 왜 그런 처신이 있었는지를 예. 국민들은 질책을 하는 것인데 예. 정치 공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공세다. 쟁점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 답변처럼 이것도 예. 논점을 흐리려는 예.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은 예. 그 전까지의 태도는 해병 지휘관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예. 사고 이후에는 네. 그 어떤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그 권력의 왜곡된 행사 예. 이 부분을 예. 질책하는 것인데 예. 그 전에 뭐 사고 원인을 질책한 걸 가지고서 예. 쟁점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예. 정말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먹힙니까?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뭐 인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저 힘이 예.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담당 검사의 예. 어떤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예. 이런 것들이 좌우할 문제지 그런 논점 흐리기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의 힘이 언제까지 발휘할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결국은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네. 어떤 본인이 대통령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뭐 임기도 채울 수가 있고 예. 뭐 어느 정도 지지율도 확보해가면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지만은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태도를 네. 계속 유지를 한다고 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는 뭐 버림을 받는 사태가 오고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건 네. 비극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가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인 것이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연구를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마 예. 그 말씀을 아마 하는 이유가 적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그 지금 거부권 행사가 지금 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습니다. 행사만 아마 10번째가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이게 과연 그 어떤 그 국민 그 주권주의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라든가 예. 더더구나 본인이 관련되는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행사했었을 때 예. 그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그 어떤 헌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을 나아가서 네. 조금 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아마 지적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네.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 뭐 앞서 이제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탄핵 쪽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야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본인의 태도를 좀 바꾼다면 또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도 있다. 근데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뭐 또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뭐 그걸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의 태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드는데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헌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네.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저 해병 저 억울한 죽음 저 사건 네.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분명히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되거나 예. 또는 그 범죄 은닉 같은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위법이 되겠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만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 요구하는 요건이 뭐가 있냐면 네. 경미한 그 위법 행위를 가지고 네. 대통령을 파면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이게 그 국회의 뜻에만 그 어떤 국정의 안정이 좌우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그 중대성이라는 네.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중대한 것이냐 아니냐? 저는 중대하고 봅니다만은 네네. 그건 이제 그게 나중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냐. 예. 이게 주요한 쟁점이 예. 될 수밖에 없다.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을 때 네네네. 헌재가 판단하는 걸 보면은 다 무혐의였고 네네. 딱 하나 인정됐던 것이 예. 선거의 중립성을 유비하는 네. 그 발언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게 예. 너무 경미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제 네, 기각을 네.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원칙인데 중대성이라는 예.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중대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네. 쟁점이 될 텐데 저는 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권력으로 어쨌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당연하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대체 왜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갑자기 결재한 것을 취소하면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진실일 것 같은데 관련한 진실 규명은 될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특검하지 않으면 안 나올까요? 공수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네. 참고인들의 어떤 협조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예. 지금 저는 뭐 공수처에 대한 뭐 기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뭔가 뭐 시원치 않은 네네. 그 상황이 전개되고 그런다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군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서 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수사 적극적으로 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조금 뭐 지연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독립성, 네. 중립성과 어떤 이런 적극적인 이런 그 자세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한 어떤 근성을 가진 법률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내용이라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아무튼 저 자신은 큰 신뢰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강단 있게 세게 수사하시고 이럴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공수처 안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있겠네요. 수사 의지가 있다면, 예. 그렇죠? 이 수사팀은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에 근무하는 분들의 네. 의지라든가 예,
열정을 믿긴 믿습니다만은 근데도 이제 저는 조금의 그 불신이 있는 게 예. 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늦춰왔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지난번에 그 초대 공수처장 네. 김준욱 예. 저 공수처장이 예. 늘 그 고민을 했던 것이 예. 어떤 공수처 내에 그 어떤 그 수사력이 아.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예. 정말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후회를 하는 장면을 제가 네네네.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특검으로 네. 수사를 하게 해서 예. 제대로 된 그 능력과 예. 의지와 경험을 가진 이런 그 법률가들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 예. 이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일반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관이나 맡겨놔도 되겠지만은 네. 청와대가 예. 용화대라고 해야 하나요? 예. 용화대가 관련됐다는 이런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예. 경험 있고 예. 이런 그 좀 더 파워를 가진 예. 그런 의지 있는 그 특검을 예.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검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다.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도 합니다. 그게 검찰의 불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진작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제 특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검찰이나 공수처나 제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동안만 봐주기 수사해서 호주 대사 보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의 불신 문제는 어떻게 신뢰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아, 지금 참 안타까운데 네. 이제 그런 게 있죠. 검찰은 늘 욕을 얻어먹어 왔습니다. 잘한다고 박수 받던 사건이 역대 몇 사건 안 될 겁니다. 늘 비판을 받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검찰은 어땠느냐?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늘 노력을 하고 네.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이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옳은지 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신뢰를 많이 받지는 못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예. 지금의 검찰은 아예 그런 노력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예, 예. 왜 야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는 3년씩 수사를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왜 명백해 보이는 현직 대통령의 아내에 대해서는 예. 왜 부르지도 못하는가? 왜 지금까지 네. 4년 가까이 또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도 예. 5개월 가까이 예. 부르지도 못하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의혹을 갖는데 예. 아예 왜 그래야하는지 이제 설명을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갖추기도 못하는 이런 그 검찰의 모습 이걸 저는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네.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단의 방향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일단은 뭐 2가지 방안이 있겠죠. 예.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인사를 아예 독립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인사 독립. 예. 예를 들어 이제 인사 독립을 시키는 방법이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갖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네. 이 검찰 인사위원회 제도 예.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가 9명 중에 4명이 외부 인사가 네. 9명 중에 5명인가 외부 예, 인사가 함께 돼 있는데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검사들이 끼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유촉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고 당연직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독립성이 떨어지는 예.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심의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원칙과 기준만 세우게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가 검사장 승진을 하는지 누가 중앙지검에 특수부장을 가고 공안부장을 가는지 이런 걸 알아야만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이건 지난번에 국민의 불신을 얻었던 사람이니까 특수부로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 이 검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귀가 열려 있는 검사로서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일을 할 사람이니까 공안부 부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겠다. 네. 그다음에 저 사람은 고난 남용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안 된다. 예를 들어 형사부장에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야 하는데 전혀 특수 수사만 하다가 자리가 부족한 형사부 자리까지 뺏어서 네. 대검 형사부장 자리에 앉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한 심의권을 주는 것. 그러면은 검찰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검사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 외부 인사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주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텐데 문제는 독립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그러면 독립성을 가진 그 검사들이 또 마음껏 자신감에 너무 넘쳐서 네.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권한 남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갖는 생각이 아예 검찰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예. 직접 수사. 예, 직접 수사권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고 예. 그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경찰은 그러면 또 권한을 남용할 것이기 네. 때문에 어떤 과거는 수사 지휘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지금은 보안 수사 요청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을 검사들에게 제대로 줘가지고 예. 견제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이 옳다. 예. 그러면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인공기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칼은 경찰에게 주고 패는 검찰에게 주는 네. 이런 방식의 기능적 권한 안배 예. 이 방식으로 가야 옳다라는 생각을 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로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예. 실제로 그 보안 수사 요청권 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과 같다라거나 앞서도 이제 주셨던 그 인사위원회를 좀 풍성하게 심의권까지 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뭐 법률로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예. 강제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별로 눈치를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검찰 인사권은 네. 인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외부 인사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겠죠. 법 개정을 제도로 통해서. 만들어야겠죠. 제도로. 예. 제도로 아예 예.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박은정 당선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믿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공판검사 증언 문제 이게 또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정원법 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공판검사를 늘린다는 것은 실제로 수사검사를 늘려서 검찰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그 수사권 직접 수사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검사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검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지금 예. 근데 부족한 것이 어디냐? 예. 형사부와 공판부입니다. 형사부, 공판부. 예. 근데 넘치는 곳이 어디냐? 예. 직접 수사부죠. 특수부를 비롯한 그 예. 직접 수사부서인데 예. 야당 공안부 뭐 이런 야당을 수사한다고 예. 또 폼나는 수사를 한다고 네. 형사부 검사들을 다 빼다가 예. 특수부에 갖다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형사부와 공판부만을 생각을 하면 네. 검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늘려줘야 합니다. 근데 특수부서, 네. 직접 수사부서의 인원이 넘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빼다가 예. 형사부로, 예. 공판부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예. 그래도 부족했을 때 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 검사 증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라라는 예.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 공판검사 늘리겠다고 논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그 논의 과정은 뭐 참여하고 있지 않으셔서 저는 아직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참여를 못해서 구체적인 답을 못 드리겠는데 네. 제가 갖는 생각은 어쨌든 네. 형사부 공판부가 부족할 망정 내부적으로
그 업무 조정이 특수부의, 필요하다. 내부적인 구조 조정부터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예. 자구책부터 먼저 네. 실현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외부에 필요하면 인원을 그때.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 직수 인원 예. 그 3년씩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저 인원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네. 공판부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증원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저는 타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판부 검사들을 무조건 늘리는 10% 정도 늘리면 206명 검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 현직 의원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왜 어떤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아니 모르는 입장이라 네. 그 비평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제가 갖는 평소 생각은 네. 이렇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평소 지론대로 말씀 주신다면 일단 내부에서 과도하게 몰려 있는 특수부 검사들 혹은 또 공안부 직접 수사 부서에 배속돼 있는 수사 그 검사 인력을 좀 배정을 해서 공판부나 형사부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늘리는 게 맞지. 예. 지금 당장 덮어놓고 206명 증원 이거는 부적절하다. 예. 제가 이게 평소의 지론이다. 예,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네.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예. 한때 저 광주 고검장 때 네네. 독일에 한번 예. 해외 예. 시찰? 어떤 시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 검찰을 방문해서 운영은 현실을 좀 봤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직접 수사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네. 신문에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네. 독일 검찰이 그 자동차 회사들 수사한다고 보도된 걸 토대로 네. 수사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예. 조서도 경찰이 작성하고 아. 체포도 경찰이 하고 네. 압수수색도 경찰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왜 수사한다고 묻느냐? 예. 그랬더니 보니까 수사의 그 주재자가 돼서 지휘하는 역할, 지휘자. 수사 예. 지휘자의 역할을 예. 수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네. 할 수는 있으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관행처럼 확립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검찰이 욕을 먹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조 국가인데 네. 우리 검찰 제도의 어떤 모태가 되는 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은 욕을 안 먹습니다. 예. 오히려 경찰이 수사지휘를 수사권 독립시켜 달라고 네. 늘 그렇게 10년 단위로 한 번씩 요구를 하면 네. 국민이나 학자들이 검찰 편을 든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독일 검찰은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과 심판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네. 괜히 선수로 뛰면서 반칙을 하는 사람이 네. 내가 심판도 하고 선수도 하겠다고는 이 태도가 예. 한국 검찰의 태도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거고, 예.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이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면서 기소청, 수사청이라기보다는 한국형 FBI, 중수청 이 논의로 좀 가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의 검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좀 진행 중인데 실제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겠다라는 네, 직접 입장에서는 저도 그 부분 그 의견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 네. 그게 그냥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되는 문제냐? 예. 아니면 경찰권도 수사권을 뺏어서 예. 국가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느냐? 예. FBI를 예. 별도로 한국형 FBI를 만들 별도로 거냐?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예.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에게 그 권한을 주고 예. 또는 국가수사청에게 수사권을 다 전부 맡겼을 때 거기가 그 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또 그 제도 설계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소청, 수사청 이것만 가지고 딱 논의를 일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다. 네. 라는 것은 분명히 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고 예. 인권 보호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냐 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써 4년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무혐의 처분도 못 하고 불기소도 못 하고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인사의 혜택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를 하면 다음 인사 보답은 받을 텐데 예. 아마 역사적인 그 죄인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 하는 것이겠죠. 검찰이. 예. 예. 자신 있으면 무혐의 해야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못 하는 이유가 뭘까? 예.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역사적 평가가 두려운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예. 청와대 인사권이 두려운 것이겠고 예. 그 두 가지 역사의 평가와 인사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예.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참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 네. 뭐 제대로 자기가 맡았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인사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역사 앞에 당당한 검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점에서 송경호 지검장은 어떤 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원석 청장이나 예. 그 송경호 검사장이나 예. 나름 자존심들이 있는 검사들이었고 네. 그랬지만은 막상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어떤 청와대 그 인사권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네.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 좀 안타깝죠. 예. 자기들의 본성, 기대하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네. 이제 와서 뭘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마는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예.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죠. 예. 저런 모습은 예.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수사 예. 너무 지나칠 때 그걸 제동을 거는 목소리를 이미 냈어야 맞고 네.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도 좀 더 목소리를 일찍 냈어야 맞습니다. 예. 그랬으면 인정해주고 예. 국민들이 검찰개혁 얘기를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이미 저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야당이 네.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네. 특검 논의까지 있고 네. 또 본인들의 어떤 그 말년의 평가가 네.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네. 이제 겁을 내서 예. 뒤늦게 자구책을 지금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겁한 선택입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겠죠. 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예. 예. 아마 지난 겨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주장했다가 예, 내부에서 탈퇴 상당히 요구를 받고 예. 인사주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예. 주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만큼 어떤 대통령의 힘은 세고 예. 특히 이 대통령은 또 너무도 예. 주관적인 사람이라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더 큰 다른 정권 때보다도 더 큰 고민을 이렇게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 부를까요? 공개 소환 조사 할까요? 못 할까요? 검찰은 부를 겁니다. 예,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 부르면은 예. 얘기를 안 꺼내니만 못 하겠죠. 예.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예. 검찰의 어떤 그 존속을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부르긴 부를 텐데. 네. 거부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합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할 텐데 예.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예. 대통령의 부인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또 뭐 서면 조사에 얼마든지 응하겠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답을 해올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예. 이제 출석을 요구를 이제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네. 요구를 할 것이고 예, 퍼포먼스 거기에서- 차원에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결국은 서면 조사로 끝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건 겁니까? 저도 잘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 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서로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여론이 두려워서 반드시 부르고 네. 여론이 두려워서 정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김건희 체포영장이- 여사가 직접 나올 수도 예, 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경우에 나올 거라고 보느냐면 예, 지금 그 108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민심이 이반이 돼가지고 아마 국민의힘까지 같이 몰락하게 생겼다. 다음 정권의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네, 그 정도로까지 망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예, 8명 정도의 의원이 어떤 민심을 따라서 네, 이동. 탄핵에 동조를 하는 그 상황 예, 여기에 이를 것 같으면 예, 그때는 겁나서 나오겠죠. 그래서 아. 저는 그게 어떤 윤석열 정권의 변화의 그 계기가 되고
또 뭐 수사에도 응하게 되고 예. 검찰도 바뀌게 되는 예. 그런 변곡점이라고 하나요? 예. 그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6월에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게 6월일지 7월일지 뭐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만 여하간 원구성을 하고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올 가을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나와 주길 바라야시오. 근데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 최재영 목사님이죠. 실제로 명품백을 건넨 목사님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 과거에 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에서 했던 발언하고 비슷한 건데요. 뭐 이분은 본인 말고도 다른 분들도 받았다. 뭐 이렇게 뭡니까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검찰이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저절로 드러나면 하겠지만 네.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 수준을 억지로 찾아가면서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라는 걸 강점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있는 검찰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 수사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용기 있게? 자기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네. 검사가 있는 순간에 그때는 가능하겠죠. 예. 나도 윤석열 예. 대통령처럼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용감한 검사.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에 비해서 내가 지적 능력도 더 뛰어나고 네. 인간적인 어떤 수준도 네. 인격적인 수준도 더 앞서는데 네. 나라고 못될 바가 뭐냐 하고 또 네. 그런 뭐 돈키호테 같은 사고를 하면서 예. 나서주는 검사가 있으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실하고 모종의 약속 대련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딱 하나 명품백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그건 좀 일종 정도의 어떤 좀 내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길을 좀 보이는 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그렇게 여론 예. 합치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 합치적 인물이 아니다. 예. 아마 쉽게 포기해서 예. 그렇게 약속 대련에 응할 정도의 예. 인물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약속 대련이었으면 예. 대통령이 자기 폼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예. 내가 먼저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원석 총장에게 그 공을 넘겨주겠습니까? 내가 응했다고 얘기를 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예. 약속 대련은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원석 예. 총장이나 예. 송경호 검사장이 예. 아마 어떤 검찰의 예. 존속과 예. 자기들의 어떤 명예 유지를 위해서 예. 본인들이 저는 선택을 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예. 완전하게 척을 지고 가서는 예. 이게 검사들이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네. 눈치를 보느라고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로 아마 참모 라인을 통해서 네. 이럴 계획이라고 보고는 했을 것이고 예. 청와대는 아마 그 상황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냥 정말 원치 않지만 네. 그냥 참아주고 있는 묵인해주는 수준 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묵인을 하고는 있지만 네. 화가 나 있는지 예. 아니면은 어떤 뜻을 존중해 주는지는 인사권을 빨리 행사하려고 할지 예. 또 그게 뒤늦게 예. 이제 또 새로 등용되는 인물들이 누구일지 예. 또 송경호 검사장을 어디로 보내는지 예. 이런 걸 보면은 예. 화가 나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 출연했던 이성윤 당선인은 임기 넉 달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 얘기를 일선 검사들이 듣겠냐. 결국에는 김주현 민정수석
줄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에 향방이 걸리는 것이지, 뭐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 진심으로 좀 듣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당선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주현 수석 눈치를 많이 영화대 눈치를 많이 보긴 보겠지만 검사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예. 일단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은 될 거다. 평검사들은 앞날이 길기 때문에 3년 남은 그 대통령 네. 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3년 남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검사장들, 검사장들. 승진을 막 앞에 두고 있는 예, 차장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검사들한테는 앞날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을 보고 명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기 그 본성, 특수부 검사들이 갖는 그 야수의 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억지로 끌어낼 정도까지의 결기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게 지지부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인사판을 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롭게 충성하겠다고 막아서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중단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인사 이동이 있기 전까지 상황에서는 저는 그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김주현 수석의 역할은 어떤 정도로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유능한 분.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행정, 기획 여러 면에서 그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보수 세력, 보수 정당 이런 데서 굉장히 또 인정을 할 만한 유능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굉장히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두루 살펴가면서 일을 잘 진행을 하긴 할 텐데 다만 어떤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김주현 수석께서 옛날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도 하고 대검 차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2012년도에요? 관계가 2012년 대선이었으니 그러니까 2013년 이후겠죠. 2013년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2013년, 14년 이럴 때 굉장히 그 불이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가 않은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수석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김주현 수석은 사실 우병우 사단 이렇게 우병우 사단이었다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고 어쨌든 그 보수 정부에서도 가장 그렇게 최고로 칠만한 능력가 경험 있는 검사 신뢰받는 검사였던 것이 신뢰받는 검사. 이제 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그 김주현 수석을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지금 관계를 따질 때가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지금 검사 출신이 좀 필요한 때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론 청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주현 수석님이 유능하긴 해도 뭐 그렇게 여론 청취형의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검찰 어떤 그 관리형의 그런 유능함을 발휘해 주실 분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때 그 수사를 했던 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김주현 수석을 다시 픽업해가지고 주요 보직을 준다는 것은 권력이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종의 이분은 권력 보위용으로 활동을 하겠네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민정수석실도 부활을 하고 김주현 수석이라는 보수 정부에서 정말 가장 최고로 치는 검사, 엘리트 검사를 이제 인사를 한 것이고요. 뭐 이제 그 최은순 여사 가석방 문제도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협치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기를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내기를 가겠다. 예. 예, 내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추구해왔던 길, 나한테 편한 길. 이런 것 쉽게 말하면 여론과는 상관없이 예. 내가 그냥 믿는 바, 나에게 유리한 바대로 그냥 가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장모 그 가석방 문제도 지역이 한 1년, 2년 남았으면 예. 좀 빨리 풀어주고 싶어서 네. 그 뭔가 뭐 노력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 2달을 못 참아서 거의 빼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참모했으면 예. 이거 정부를 위해서 국민의 예. 정서를 생각해서 예. 2달 참으라고 하십시오. 예. 2달 못 참습니까? 교도소에서 그렇게 핍박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게. 예. 2달 참고 예. 어떤 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낫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예. 가석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의 눈치 보지 않고 산다라는 예. 그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예. 국민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예. 여론이 나쁘든가 예, 말든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바뀌게 하는 방법은 네. 국민의힘에서도 예. 여론상 도저히 안 돼서 예. 8석 이상이 위반되는 상황이 생기기 직전 상황 예. 이때까지 저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불운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머리가 좋으면 예.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머리가 안 좋으신가요, 이분이? 근데 잘 안 바뀐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요. 잘 안 바뀌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사실 지금까지 쭉 보면 뭐 이제 검찰 용어로 이재명 대표 꼬린 예. 구속을 예. 목표로 이제 검찰이 쭉 이제 수사를 해온 셈인데 앞으로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무죄라고 철저히 믿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무죄다. 예. 예. 그 큰 뭐 자잘한 뭐 여러 가지가 예, 있고 예. 또 뭐 최근에 그 뭐 무슨 선거법 위반 네, 네, 네. 뭐 김모 씨를 예. 잘 아는 직원이냐 예, 아니냐 예, 관련해서 예. 뭐 아느냐. 공문 표지와 내용을 네. 막 조작을 해서 예. 검찰이 예. 수사를 이렇게 뭐 유도하고 이랬던 예. 형태들이 드러나지 예.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예. 큰 틀에서 한번 봐보시면 네. 과거에는 민간 업자들이 다 모든 것을 이익을 네.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이 예. 머리를 잘 쓴 거죠. 예.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네.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가지고 예. 이익을 절반 가져와서 성남시 채무 문제 네. 이걸 해결하는 데 쓰고 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행정 아이디어거든요. 예.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왜 더 예. 많이 가져오지 못했냐고 배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남들은 다 100% 당연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 예. 뭐 그냥 뭐 당연한 줄로 알고 이렇게 행정을 예. 펼치던 예. 그 상황에서 예. 절반을 가져왔는데 예. 절반을 좀 넘냐 조금 못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절반 가까이를 어쨌든 가져왔는데 예. 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가져왔냐고 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설거지다가 그릇 깨지면은 네. 그 사람 처벌하겠다. 네. 차라리 놀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건 큰 틀부터가 먼저 범죄가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개발을 누가 시켰습니까? 예.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용도 변경을 요구를 찾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해줬더니 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예. 그 이제 준 주거지로 해줬으니까 그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녹지에서. 예. 그러면은 국토부 쪽에서 예. 식품연구원 쪽에서 그 땅값을 비싸게 받고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녹지 가격으로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예. 민간업자한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 내버려 두고 예.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뭐 유보병이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처벌하는 배임죄로 기소한 내용이 뭐냐? 예. 그 성남시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신용만 해주면 예. 200억을 그냥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안 받았다는 것이 예. 지금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성남시가 이미 그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예. 그 땅의 절반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53%나. 예. 그러면 이익을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원래는 25%만 받게 돼 있는 네, 걸 네. 더 52%. 이렇게 50%를 받아냈으면 예. 남들보다 2배를 더 받아냈는데 예. 또 거기다 대고 그 이익금을 200억을 나눠주겠다고 이름만 올려라고 하니까 예.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당하게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뇌물이고. 예. 그러면 당연히 안 받아야죠. 예. 부당하게 주는 돈을 안 받았다고 배임죄로 처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냥 악마화 시키는 거죠. 언론에서 아는 사람이라 봐줬다.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자 거기에 관여했던 그 뭐 브로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다른 사람과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예. 그 사람 안부를 잘 몰라가지고 예. 뭐 남한테 묻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다 감춰버리고 원래부터 친했다, 과거에 선거를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을 하면서 예. 200억을 안 받았다 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도체가 예. 어떤 그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저런 색깔로 사건이 보이는 걸까? 제 눈에는 아니거든요. 쌍방 사건도 지금 예. 회유를 하고 지금 뭐 그러니까요. 축조받기 위해서 3년씩 회유 협박을 해온 사건인데 예.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과정에서 뭐 보고가 됐냐 안 됐느니 방북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예. 돈 자체를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 회장이 쓴 것이 아닌데 예. 자기 사업과 자기의 주가 조작과 예. 자기의 그 북한 진출을 위해서 예.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돈을 줬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쓴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예. 누구 말이 맞을지 예. 이재명 대표와 저 김성태의 말 중에 누가 맞을지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밥 먹은 적도 차 마신 적도 없고 네.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뭐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딱 하나. 술자리에서. 예. 술자리에서 뭐 예. 누가 바꿔주는 예.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금 예, 쟁점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예. 해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게 나를 위해서 저 800억 불을 받은 사람의 예. 10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의 관계고 태도일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 하나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냥 거의 어떻게든 이것을 큰 틀에서 벌써 아닌 것이 드러나는데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꼬투리 잡고 보고가 됐느니 마느니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기소를 못 하고 있죠. 네. 웬만하면 기소를 해버렸을 텐데 지금 기소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쌍방울 사건 못 하고 쌍방울은 있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됐지만 쌍방울 예. 사건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사건은 저 어떤 제 3자 네. 3자 결국은 판사가 될 텐데 네. 어떤 그 제대로 된 예. 그 사고를 가지고서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네. 판사님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는데요. 예. 1심 기일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전망하세요? 이화영 부지사님 자체야 그 어떤 네. 뭐 다른 뭐 건들이 뭐, 있으니까 예. 뭐 유죄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어떤 이 대북 송금 자체가 예. 그 쌍방울을 위해서 예. 쌍방울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뿐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류의 판단은 뭐 저는 없을 거다. 안 나올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뭐 대북송금 이거 다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고 무죄임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전망.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 네. 이 큰 틀에서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뭐 보고 절차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이뤄진 것은 그야말로 검찰 특수부와
뭐 일부 레거시 미디어,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에 대한 악마화 이런 당연히 걸로- 그러겠죠. 만약에 저 대통령이 됐고 뭐 여당이었으면 네, 당연히 진작 무혐의 결정이 났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사유로 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다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찰 회유 술자리 그건 진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네. 반박을 하다 보니까 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날짜가 며칠 상관으로 왔다 갔다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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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공간이 네, 어디였냐가 뭐, 조금 예, 표현이 왔다 갔다 예. 하는데 근데 저는 저 건이 예, 그 어떤 너무도 많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예. 저는 헷갈릴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경험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예.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네. 큰 걸 보면 아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대세를 보면 예. 숲을 보면 예. 나무에 대해서도 예. 파악할 수 있듯이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로 이화영 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예, 그 수사가 엄청나게 많았죠. 네, 170 몇 회 불려서 73번인가를 면담 조사를 했고 네. 19번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돌려보낸. 뭐였냐 이거죠. 예, 불러서 왜 예. 그냥 가둬놨어야 있으며 예. 면담도 못하게. 예. 그다음에 54회인가 예, 그 조서도 없이 검사가 면담했던 거. 예. 그때 무슨 말을 했겠느냐. 음, 그게 왜 회유 협박 말고 했을 게 더 있었겠느냐. 둘이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차 마시고 싶어서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사에 협조했던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봐줬거든요. 예,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국가보안법도 빼고 네, 해외 재산 도피도 빼고 예. 외환관리법으로만 가볍게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런 그 태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쳤던 거. 계속 악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신문에 언론사에 흘리지 않습니까? 네. 피의사실 공표. 제가 구도 고발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과정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화영 지사의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죠. 아, 지금 그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상에서의 어떤 폐해와 패단은 너무 많이 이제 지적이 됐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제 그 꼬리를 감추거나 이랬는데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 판단하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네, 어떤 그 보안수사 요청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라든가 예. 수사의 종결권 같은 것들 예. 이런 권한을 제대로 줘가지고 예,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으로 사법기관으로. 예. 그다음에 직접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만드는 예. 것 이게 예. 저는 참다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예, 저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안수사 요청권, 네, 수사 지휘권이라고 얘기하는 예, 예, 그 보안수사 요청권을 제대로 보장을 하고 예,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제대로 줘서 예, 어떤 그 사법관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인권 보호 기관, 네. 인권 감독 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인데 요새 너무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안 주겠다. 국가수사청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을망정 네, 검찰한테는 그런 권한도 줘서는 안 된다. 네. 기소 여부만 결정하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는 예. 인권 보호 역할을 하게 해야 예, 하거든요. 예, 그것도 못 하게 하는 사태를 예, 가져올까 봐 걱정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법관적 역할, 예. 인권 보호자적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 검찰이 예, 지금이라도 빨리 변신을 하고 그러기를 바랄 뿐이고 네.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검사장의 이런 뭐 작은 반란, 네, 뒤늦은 작은 반란 예, 이거라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예.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 뒤늦은 작은 반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당부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상 선배 검사로서 주는 조언 아닐까 싶은 생각도 예.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로 가시는 거죠? 예, 법사위로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네. 광주 광산구 갑에 그 좀 그 지역 그 현안이 있어요? 현안이 많습니다. 아. 비행장 이전 문제, 그렇군요. 공공근로자 주택 건설하는 문제, 네. 철도를 지어하는 예, 예. 문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예, 그 현안을 생각하면 국토위나 예, 또 국방위로 예. 가야만 예, 지역 주민들한테 지지를 예. 받을 텐데 예, 지금 워낙 국가적인 현안들이 워낙 중대하고 예. 또 검찰 개혁 문제, 윤석열 정권 또 견제 문제 네, 워낙 또 중요한 과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법사위로 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어떤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또 민주당도 많은 기대를 갖고 180석을 만들어줬더니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교체도 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 바람에 네. 맞는 기대 수준에 맞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듣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